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약 1,900만 대. 인구 3명당 1명꼴로 차가 있는 격인데요. 우리의 발이 되어주고 또 중요한 운송수단이 되어주는 자동차. 이 차들이 움직이기 위해선 연료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에도 명품 가방처럼 진품과 가품이 생겼습니다. 차량에 100% 가짜 휘발유를 사용할 경우 엔진 부품이 손상돼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실험 결과 드러났습니다. 900억 원어치의 가짜 휘발유와 경유를 만들어 판 4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가짜 석유 제품은 유명 주유소에서 버젓이 팔렸습니다. 이런 가짜 휘발유 유통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가짜 휘발유 판별 키트. 가짜 휘발유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해 누구나 빠르고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간편한 방식의 키트인데요. 이를 오랜 연구 끝에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한양대 김종만 교수. 용매를 통한 색의 변화로 놀라운 결과를 찾아낸 그는 과학의 또 다른 색깔을 부여했는데요. 지폐 위조 방지를 할 수 있는 숨은 색깔. 온도에 의해 색이 변하는 크레용. 반드시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저온식품의 상태를 알려주는 색깔까지. 그의 손안에서 다양한 색으로 옷을 갈아입은 신기하고 재미있는 과학을 지금 마이웨이에서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한양대학교. 각종 경고 문구가 붙어있는 연구실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의사처럼 흰 가운을 입고 무언가에 열중인 김종만 교수. 그럼 이거를 이제 지금 현재는 등유하고 경유만 식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러면 이 등유가 좀 섞여 있던 가짜 경유 하려면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좀 바꿔야 이렇게 이제 감도를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들어가는 색변이 물질 종류도 한번 바꿔보고요. 등유 성분이 들어가 있는 교내 유기나노 소재 연구실을 이끌어가며 학생들과 함께 끊임없이 연구 과제를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예, 지금 현재 가짜 휘발유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제 단속도 많이 강화되고 해서 지금 가짜 휘발유는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가짜 경유. 가짜 경유가 지금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저희들은 가짜 휘발유를 개발한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짜 경유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그 센스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학생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휘발유보다 더 가짜를 만들어내기 쉽다는 경유. 실제로 연간 석유 총 소비량은 휘발유 114억 리터, 경유 203억 리터로 경유 소비량이 2배가량 많아 가짜 경유의 유통은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김종만 교수는 가짜 휘발유 판별 키트에 이어 가짜 경유를 판별할 수 있는 키트까지 연구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 사안을 과학을 통해 차근차근 풀어가고 있는데요. 그는 어떻게 이런 키트를 만들게 됐을까요? 약 15년 전에 제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그 키스트라고 하는 데서 근무할 때 그 고려대학교 화공과의 그 안동준 교수님이 세미나를 오셔가지고 이 물질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물질의 특징이 그 용매에 접하면 이렇게 색이 변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 용매에 이렇게 색이 변하는 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유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 낸 게 그러면 이 용매를 색 변하는 걸 가지고 이 가짜 휘발유나 가짜 경유 같은 이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그 가짜 석유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센서에 이제 접목시켜 보고자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쭉 연구를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든 가짜 휘발유 판별 키트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짜 휘발유 판별 키트 위에 정품 휘발유를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이 파란 부분의 휘발유를 떨어뜨려 보기만 하면 되는데요. 정품일 경우 계속 파란색을 유지하지만 가짜 휘발유일 경우엔 빨간색으로 변해 진위 여부를 쉽고 빠르게 알려줍니다.
색의 변화를 통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인데요. 나노 섬유에다가 이 254나노미터 자외선을 노광하게 되면 여기에 보이다시피 이렇게 무색에서 파란색의 센서가 고분자 섬유 속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15년 전 그를 매료시킨 변색물질 폴리다이에스틸린. 종이 속에 숨어있는 10억분의 1 단위의 얇은 섬유는 용매가 닿았을 때 단순히 변색이 되는 리트머스 종이처럼 아주 쉬운 원리로 보이지만 사실 이 키트 안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놀라운 과학이 숨어있다고 합니다. 오로지 딱 한 가지 물질, 가짜 휘발유 성분에만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그 휘발성 유기용매에 대한 센서는 대부분 그 센서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휘발성 용매에 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휘발성 유기용매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선택적으로 한 가지만 원하는 물질을 이렇게 딱 인식해서 뭐 색이 변하게 한다든지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 기술적으로. 근데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거는 그 센서 표면에다가 보호막을 입혀가지고 사실 이제 유기 특정 그 휘발성 유기 용매가 그 보호막을 뚫고 들어가서 색을 변화를 이제 유발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용매 중에서도 특정 용매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반응해서 색깔을 만들 수, 이렇게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그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용매가 닿으면 색이 변하는 변색 물질. 하지만 문제는 거의 모든 용매에 색이 변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김종만 교수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특정 물질에만 반응하는 보호막을 씌워 가짜 휘발유 판별 키트를 탄생시켰습니다. 지금 아까 그 용매에 의해서 색깔 변하는 거 보셨는데 우리가 이 센서의 구조를 조금 변화를 시키면 염산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계면활성제 같은 이런 다른 독성 물질 같은 걸 우리가 검출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염산하고 계면활성제에 의해서 이게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염산, 기체 상태 염산에다가 대면 시간이 좀 지나면 색깔이 파란색에서 점점 이제 보라색을 거쳐서 변색 물질은 가짜 휘발유뿐만 아니라 유해한 독성 물질 검출에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검출할 수 있는 물질의 범위는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화장품, 샴푸, 치약 등 일상용품에 함유돼 있어 최근 그 위험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계면 활성제까지 이처럼 다양한 유해 물질 검출도 쉽게 할 수 있어 그의 연구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를 눈여겨본 한 업체는 가짜 휘발유 판별 키트를 실제로 상용화하기까지 했는데요. 한양대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이곳은 학교 내에서 연구되고 있는 다양한 기술 및 연구 결과를 시장성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종만 교수의 변색물질 연구를 특별히 눈여겨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학교 기술을 가지고 사업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보는 게 사회적 기여도 관점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기술을 검토할 당시에 2011년 10월경에 수원에서 사실은 주유소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주유소 폭발 사고가 지하에 가짜 석유를 저장을 해놓고 있다가 유증기로 인해서 폭발이 된 건데 지나가던 행인이 4명이 죽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바로 이제 판단하게 된 것이 이 제품이야말로 가짜 석유를 근절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아이템이 될 거라는 판단하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는데요. 그래서 찾은 것이 바로 가짜 휘발유 판별 키트라고 합니다. 기업보다는 연구실 느낌이 더 강한 이곳에선 김종만 교수의 연구를 상용화하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고 하는데요.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는 나노 입자의 실이 변색물질 센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노 입자의 실이 모여 13겹으로 만들어진 한 면의 종이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가짜 휘발유를 인식할 센서가 될 칩은 자외선 코팅 후에 파란색으로 제옷을 입고 오랜 유통기간에도 버틸 수 있는 강한 성능 유지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 나노 입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3겹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약하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칩을 만들어야 완성된 키트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디 가세요? 학생들 연구하는 거 체크하러 갑니다. 김 교수와 함께 변색물질 활용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학생들. 송아야 뭐해? 교수님께서 원래 한 펜타입에서 3원색을 구현하는 걸 원하셨잖아요. 압력에 의해서. 근데 잘안 압력에 돼? 의해서 거기까지 파란색에서 빨간색 갔다가 노란색까지 가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요. 까지 가는 거는 되고? 아니요,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는 가는 것까지 들어요. 그건 압력에 의해서 그런 거고. 그러면 지금 이거 센서 만드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한번 좀 보여줄래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화 내용. 하나의 크레용에서 외부 자극에 따라 여러 가지 색이 나오게 한다는 얘긴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모자에 넣어가지고 만들었고. 그 색이 변하는 센서 물질을 우리가 그 크레용 타입으로 만들어 가지고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우리가 과학 도구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센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 도구를 사용하면 우리가 이게 일반적인 크레용은 색깔이 보통 한 색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글씨를 쓴 다음에 우리가 자극을 가해 가지고 다른 색깔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한 과학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크레용 만드는 데는 그러면 네. 얼마나 제가 시간 만에 만들 수가 있어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자 그러면. 네. 변색 물질인 폴리다이에스틸렌은 다이에스틸렌 상태에서 자외선을 만나야 고분자 상태로 바뀌어 변색이 가능한 폴리다이에스틸렌이 된다고 하는데요. 다이에스틸렌과 파라핀 왁스를 주 재료로 만든 크레용 역시 자외선을 쬐어주어야 완벽한 변색 물질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점점 진해지는구나. 어떤 자극에 의해서 색이 변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현재까지 연구 내용은 온도와 마찰에 의한 색의 변화인데요. 먼저 푸른색으로 써진 주민 현장 글씨에 열 자극을 줘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궁금해지는데요. 열이 가해지는 순간 붉은색으로 변하는 주민 현장.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엔 마찰에 의한 자극입니다. 양쪽 그림의 심지 위에 불을 그려보는데요. 이 파란색 불꽃을 문질러주면 마찰로 인해 색이 변하는데 어쩐지 어색했던 파란색 불꽃은 드디어 타오르는 붉은색으로 재색을 찾았습니다. 한편 변색 물질로 위조 지폐 방지 장치를 연구하고 있는 학생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유라야, 그 위조 방지 잉크 실험한 결과는 어떻게 됐어? 화폐에 직접 인쇄해 보니까 이미지는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이게 내국성 실험을 해보니까 외부에 의뢰해가지고? 네, 해보니까 굉장히 빛에 대한 안정성이 좀 떨어져요. 그럼 뭐 개선하려면 뭐 첨가제 같은 거 좀 넣어가지고 우리가 햇볕이나 했는데 노출 많이 돼도 색이 변색 안 되게끔. 지폐에는 약 50가지의 위조 방지 장치가 숨어 있는데요. 이 장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변색 물질을 이용한 위조 방지 장치. 변색 물질을 잉크 형식으로 만들어 프린트 카트리지에 넣은 후 지폐에 인쇄하는 방식인데요. 일단 프린트돼서 나온 지폐에서는 그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화폐에 인쇄한 직후에는 아무런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색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외선에 노광하게 되면 파란색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먼저 자외선을 쬐면 푸른색이 나타나고 여기에 또 한 번 열을 가하면 붉은색으로 변하는데요. 2012년 3월 특허 출원을 한 기능은 앞으로 지폐 위조 방지 장치로 쓰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변색 물질을 이용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저온 센서 실험 어떻게 돼가? 지금 일단 기존에 하던 거 약 11도에서 변하는 거 지금 실험하고 있고요. 그럼 이게 몇 도까지 내려가 이 장치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일단 영하 10도까지는 내려갑니다. 영하 10도까지? 네. 그럼 우리 센서 만든 거는 그걸 보통 몇 도에서 원래 색깔 변하게 지금 설계한 거야 그러면? 얘가 10에서 11도에서 변하게 지금 그래? 합성한 겁니다. 네. 그럼 한번 네.
이게 보여줄래?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이번 연구는 저온 센서. 저온 상태에서 특정 온도 이상일 때 색이 변하는 특성을 이용한 연구인데요. 활용법은 우리의 식탁, 즉 먹거리와 연결돼 앞으로 그 활용도에 있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연구라고 합니다. 예, 이 센서는 우리가 이 저온 식품의 보관 같은 거를 할 때 얼마만큼 이렇게 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저온에서 유지해야 되는 이런 상품 같은 거를 어디다 배송할 때도 그것이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파란색에서 계속 파란색이 유지되면 이게 항상 10도 이하에서 유지된 걸 의미하고, 만약에 이게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그럼 어느 중간 단계에서 한 번이라도 이 온도가 10도 이상으로 올라간 걸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냉동식품이나 저온 보관식품의 경우 소비자에게 유통 시 보관이 생명일 텐데요. 유통 단계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보관되었는지 알 길이 없는 소비자에게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른 변색물질 연구와 마찬가지로 저온 센서 역시 다이아스틸렌과 자외선이 만나 폴리다이아스틸렌이 되는데요. 저온 상태에서 열을 가하면 붉은색으로 변해 소비자들도 쉽게 유통 과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변색 물질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를 벌써 15년째 하고 있다는 김종만 교수. 내내 연구실을 떠나지 않던 그가 어쩐 일로 가운을 벗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교수님 지금 무슨 작업하세요? 예, 저희들이 최근에 아주 그 새로운 그 지문 인식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이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 결과를 네이처지에 투고하려고 지금 원고를 지금 손질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의 지문인식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연구실 안에서도 1급 기밀 사항으로 철저하게 보완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연구라고 합니다. 그에게 변색물질 연구는 늘 새로운 발견과도 같습니다. 변색 소재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되는데 사실 하면 할수록 굉장히 그 재미가 있고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많은 다른 그 센서 시스템들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비싼 고가의 장치를 필요로 하는데 이 색이 변하는 거는 육안으로 바로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장비가 필요 없고, 그래서 저는 요 간단한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쉽게 우리가 원하는 표적 물질에 검출할 수 있다든지 하는 거에 큰 매력을 느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요 색이 변하는 물질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큰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색이 변하는 센서 소재에 대해서 아주 그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한 색의 변화를 통해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유용한 쓰임새를 보여주는 변색 물질. 그리고 이 연구만 15년째 하고 있는 김종만 교수. 그에게 변색 물질은 본인 스스로가 자신에게는 평생의 숙제와도 같습니다. 정답이 없는 이 평생의 숙제 속에서 그는 또 어떤 발견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까요?